어제 이제 가나가 잘했습니다. 어제.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. 그러니까 뭐 피파 랭킹만 봐도 네.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거기다가 스위스가 15위, 가나가 61위. 파티가 없잖아. 파티만 안 없는 게 나왔잖아. 아니라 네. 이제 어제는 중원에 있는 선수들 있죠? 네네. 뭐 압둘 사메드, 오우수, 네. 그리고 안드레 아이유. 이 10번, 6번, 21번이 모두 백업입니다. 야, 선발을 지금 빼고도. 그쵸. 어제 그래서 파티, 그리고 옆에 원래 쿠드스, 네네. 그 옆에 이제 코피체레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이 뛰는 어허. 작은 정우영 선수와 네네. 이 선수가 3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경기는 저 안드레아 휴, 압둘 사메드 그리고 오우수. 저 오우수는 이제 hen트에서 홍현석 선수랑 같이 뛰는 선수예요. 아, 네네. 그래서 어쨌든 이 백업 자원들이 나왔는데도 잘했습니다. 요 3명만 백업이었냐? 13번 오른쪽 측면 공격수 백업. 네. 17번 바바라만 백업. 뭐야? 그러니까 다 사실상 다 롯데 자원으로 한 경기했네. 5명 정도가 백업이었고 네. 골키퍼도 사실은 부상 때문에 1, 2주전 다 이제 없어졌잖아. 사실은 뭐 백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네. 그래서 어제 한 5, 6명이 백업 자원이었다. 근데 로테이션을 좀 돌린 자원이었지만 스위스를 2대 0으로 이겼다. 네네. 근데 스위스가 어떤 팀이냐?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이겼던 팀입니다. 네. 포르투갈, 스페인, 체코를 연달아 이기면서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3연승이고요. 그리고 이 팀이 월드컵에 어떻게 올라왔냐? 이탈리아를 떨어뜨리고 맞아요. 예. 리그에서 1위를 해서 올라온 팀입니다. 이런 팀을 상대로. 그리고 거의 다 선발 아니에요? 스위스는? 그렇죠. 물론 이제 어제 스위스가 살짝 그 전술의 변화를 시도했어요. 원래 포백을 자주 쓰는데 어제는 무슨 일인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.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. 네. 근데 여기서 주전이 아닌 자원이 두 선수입니다. 18번에 코메르트, 네. 6번에 자카리아. 2명밖에 아닌 거잖아. 그렇죠. 2명 빼고는 다 주전이에요. 그러니까 야, 오히려 스위스보다 가나가 있고, 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상태였던 거죠. 네네. 근데 경기력이 더 좋았다. 우리가 사실은 그 가나 아프리카 예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 평가전 보면서 야, 가나 이제 조직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. 네네. 뭐 또 기아 선수가 온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좀 문제가 있을 거다. 가나는 빠른 시간 내에 조직력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. 네네. 이렇게 예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굉장히 그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잘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.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록만 보셔도 나옵니다. 예. 슈팅 숫자 가나 11개, 스위스 7개. 유효 슈팅이 보시면 근데 6대 0이요? 가나 6개, 스위스는 유효 슈팅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. 그러니까 어제 가나가 스위스를 사실 경기력적으로 이제 많이 이겼습니다. 네네. 확실히. 근데 이제 가나의 어제 경기 패턴이 어땠냐? 수비 이후에 빠른 역습. 그 선수들도 네. 속도감이 굉장히 있더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빠른 선수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. 빠른 선수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일단 이제 뭐 이 팀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스피드잖아요. 당장 그 전 경기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약팀이잖아요. 네네. 근데 1대 0으로 이겼습니다. 맞아요. 경기력도 맞아요. 안 좋았어요. 심지어. 맞아요. 네. 그래서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공격도 안 좋고 수비도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팀이 이거 월드컵에서 이 팀은 진짜 약팀이다. 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. 어제 경기에서 너무 잘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.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가 왜 피파 랭킹 61위겠어요? 못해서 그래요. 그렇죠. 못해서 그렇고 네네. 지금 자기 피파 랭킹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했던 게 카타르와의 경기 20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. 네네. 약 2년 만에 자신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. 그 정도로 안 좋아요. 네네. 그리고 네이션스 컵에서 작년에 3경기 모두 안 좋았지. 못 이겼고 네. 한 번도 1승도 없던 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나가 원래 그 월드컵에 나올 때 기적적으로 올라왔다.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진짜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건 있었습니다. 이 팀의 명단을 보면 뭐 멤버는 좋지. 사실은 이게 좀 말 어감이 그렇지만 영입을 했잖아요. 네. 이냐키 윌리엄스, 뭐 램프티, 살리스 영입했잖아요. 그러니까 기화. 근데 기화도 좀 안 맞죠. 원래 이제 이중국적이었으니까. 네네. 근데 요 이제 선수들을 없을 때도 사실 명단은 꽤나 괜찮았어요. 네임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토마스 네. 파티, 그렇죠. 뭐 이드리스 바바, 안드레 아이유, 조던 아이유, 아마티,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. 그리고 저기 뭐 다 있는 선수들이 그 술레마나 뭐 이런 선수들은 다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
꽤나 많아요. 네네. 그래서 명단은 좋은데 왜 이렇게 경기를 못하냐. 그거는 결국 귀결되는 게 조직력이었죠. 네. 조직력도 안 좋고 전술적으로 이 조직력을 묶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월드컵 직전에 새로운 선수까지 데려왔다. 이냐키 윌리엄스, 살리수, 램프티 데려왔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명단은 좋아졌는데 발도 안 맞고 조직력 별로였어요. 근데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. 이 팀이 조직력이 월드컵이 됐을 때 좋아지면 그렇지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멤버들은 좋으니까. 그렇죠. 멤버들은 사실 우리보다 이름값은 더 높아요. 예. 더 좋은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이름값은 좋고 분명히 선수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월드컵에 이 팀이 조직력적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지. 그러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았다가 네. 이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, 이거는. 잘하는 선수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. 가나가 마지막에 조직력이 좋아지면 우리한테 안 좋다. 아, 그건 물론이죠. 근데 네. 어제 보니까 이 팀이 조직적인 경기를 하더라. 음. 그래서 우리한테 매우 안 좋습니다.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. 이 가나가 스위스를 상대로 압박의 강도가 꽤 높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역습 속도가 빨라. 음. 근데 우리를 보면 좀 그게 약점이잖아. 그렇죠. 뭐 일단 후방 빌드업 할 때 압박에 좀 약하다. 약간 고전하고. 근데 이제 그 압박이 강하다라고 하신 게 뭐냐면 네. 압박이 강하다고 하는 건 그냥 열심히 뛰어서만 안 됩니다. 조직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. 그렇죠, 그래야 압박이 되잖아요. 혼자 그렇죠. 뛰면 상관없잖아요. 소용없잖아요. 그래서 뛰어갔을 때 옆에 있는 선수까지 같이 맞춰서 뛰어간다. 요게 되니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도 이 선수들이 하나의 좀 뭔가 팀으로 돼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압박할 때 옆에 있던 안드레 아이유, 조던 아이유 네네. 이런 선수들이 같이 뛰어나가면서 가나가 원하는 지역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요. 약간 계속. 톱니바퀴 돌아갔듯이 이렇게 그쵸? 가면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. 이냐키 윌리엄스가 내가 압박하면서 반대편 측면으로 몰 테니 그쪽에서 압박을 하자. 이런 이제 약속된 플레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어제 스위스가 사실 가나의 압박에 당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이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, 진짜. 그리고 예. 역습도 그냥 역습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네네. 서로 뭔가 맞아야지 역습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조직력도 어제 좋았던 게 볼을 잡는 순간 앞에 있는 선수들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잘 뛰어 들어가면서 이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당장 지난 경기만 보면요. 가나가 역습으로 나가거나 공격으로 나갈 때 특히나 이냐키 윌리엄스는 새로 이제 사실 온 선수니까 손발이 안 맞았어요. 네. 그래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뛰어가는 공간으로 옆에 있던 선수가 같이 뛰어 들어오면서 겹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어제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더라. 네네. 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골도 측면 완전히 허무면서 그쵸.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이제 골을 터뜨렸는데 만약에 이제는 어차피 가나도 최종 평가전을 치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이 경기인데 그렇죠.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까요? 만약에 한국과 가나가 경기를 펼친다면. 아니 사실은 가나가 어제 잘하긴 했지만 네. 우리가 막 그렇게 못 이길 상대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막 밀릴 상대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대이기도 하고. 네네. 그래서 어제 잘하긴 했지만 어쨌든 평가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단은 이게 본선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는 그럼요. 게 이제 우리가 이 경기 보면서 얘네가 꽤나 좋아졌네? 야, 그런 거지. 요 정도지. 되게 조직력 안 좋았던 팀으로 생각했는데 그쵸?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다. 이런 그쵸? 거지. 예.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 네네. 경기력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어제 보여준 가나의 그런 축구가 우리의 약점들, 특히나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성향의 축구가 이러한 이 가나가 어제 보여준 축구에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운 거죠. 왜냐면 벤투 감독은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면서 그렇죠. 우리가 주도하는 공격 패턴을 좀 만들면서 할 거란 말이죠.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전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네. 가나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. 근데 어제 가나가 보통 저렇게 공격 라인에 화려한 선수가 조금 추가가 되면 아프리카 팀들의 좀 특징이 조직적이진 않지만 네. 개개인의 그런 플레이들을 살려서 탄력 있고 스피드 있고 공격적으로 하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가나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자기들이 전력이 좀 안 좋다는 거,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살짝 내려갔어요. 수비하다가 스위스가 미스가 나올 때 끊어서 바로 역습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였다고 생각하면 네네.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
계속 공격하다가 가나가 단단하게 수비 만들었다가 끊어내고 역습. 그렇죠. 이 패턴을 아마 가나가 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나의 그 조직적인 지금 수비를 네. 풀어내지 못하면 역습에 위험할 수도 있다. 일단 소유는 우리가 더 하되 네. 그거를 만약에 골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쵸.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다. 이런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. 근데 가나가 어제 내려선 수비도 꽤나 조직적이었어요. 네. 근데 심지어 저 중원에 바바랑 쿠두스, 코피체레 이런 선수들이 없는데도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가나가 쉽진 않겠다. 쉽진 않겠는걸? 아니 골키퍼도 불안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나름 괜찮던데? 그쵸, 뭐 나쁘지 않았고 네. 다만 어제 뭐 공중볼 실수나 이런 거는 한두 차례 나오긴 했어요.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긴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그 골키퍼에 구멍이 생길 것보다 네. 가나의 조직력이 올라간 게 그렇죠. 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. 네. 확실히.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가나의 경기를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. 와 이제 맨날 조직력 안 좋고 우리는 1승 상대다 이렇게 했는데 나름 많이 좀 올라와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쫄거나 뭐 못할 상대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. 이제 월드컵이 치러지는 네. 경기장들은 그 엄청난 그 돈의 힘을 빌어 경기장의 온도가 동구장도 아닌데 네. 최적의 온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. 26도인가 그래요. 밖에는 더운데 분명히 열려 있어요. 위에 다 뚫려 있어. 근데도 안에는 좀 시원하고 에어컨을 미친 듯이 틀어서 그 온도를 26도인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. 네, 경기에는 이제 좋게. 정우영 선수가 거기서 이제 뛰어왔대요. 그치. 너무 좋대. 쾌적하대. 근데 그 위에 뚫려 있는 데만 벗어나기만 하면 더워지는 거지. 30도가 늘어나는 거지. 네.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 스위스 선수들의 이 유니폼이 다 막 흠뻑 젖어 있어요. 어젠 그런 경기장이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경기장 자체가 어제 전체적으로 스위스는 막 비실비실거리고. 그런 또 그런 요소도 있다 이거지. 가나는 이제 더위에 조금 더 강한 팀이니까. 강하고. 막 날아다니고 또 그런 것도 있긴 해요. 그리고 스위스도 실험을 했고 그리고 뭐 스위스가 이 경기에 뭐 주전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전력을 다한 경기는 아니었을 테고 네네. 그런 건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가나가 그렇죠. 괜찮더라. 그렇습니다. 자 일단 뭐 무서운 겁니다. 가나와 스위스의 이제 최종 평가전 가나의 모습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. 또 우루과이와 1차전 이후에 이제 또 가나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? 잘 준비해서 이겨야죠. 뭐 그죠. 뭐 우리가 이겨야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. 알제리와는 달라요.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알제리랑 비교하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알제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리고 알제리 때는 심지어 우리 국가대표팀도 알제리에 대한 분석이 안 돼서 맞아요. 알제리는 1승 재물이다.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. 알제리전이.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국가대표팀 소속이었던 선수들이 또 막 하잖아요. 콘텐츠 만들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알제리는 이기는 건 줄 알았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알제리에 대한 분석조차가 안 된 거예요. 왜냐면 알제리는 그 전부터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건 되게 우리가 좀 사실 창피한 거지. 네네. 왜냐면 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더 경기를 사실 많이 보잖아요. 그런 정말 빠삭하잖아요. 그렇죠. 알제리 그런 팀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.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무시할 팀 아니다. 되게 많았어요. 알제리에 분명히 브라힘이 막 있고 페골리 있고 분명히 잘하는 선수 이렇게 많은데 아니 왜 계속 약팀이라 나오는지 모르겠다. 축구 마니아들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예견하고 있었지. 근데 국가대표팀은 그러면 안 되지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번은 달라요. 이번엔 애초에 가나가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거니와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다 알죠. 다 알고 뛰는 선수 다 어디 뛰고 어떻게 활약하는지. 그래서 확실히 그 알제리 때와는 달라요. 네. 가나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돼 있을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가나가 그 알제리 때와 알제리처럼 예선부터 막 잘하면서 조직력이 다져진 팀도 아니고.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어제의 경기력은 분명히 무서웠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가나와 스위스의 최종 평가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.